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 왔고,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내가 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0억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1억을 준다. 자, 받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인 부자 유전자라는 책을 가지고 공교육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인가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조사회사에서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내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17개국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만 거의 유일하게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조사 결과를 본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에 연연하는가? 돈이 과연 가족들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반성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과연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때로는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지 한번 거꾸로 한국의 역사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한국인들이 과연 언제부터 돈을 추구해왔을까요? 뭐 역사적인 이런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억이 닿는 한 항상 가난했었기 때문에 돈을 뭐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현대사회에 들어서 실현되었던 기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세라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그런 부가 가시화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그 시기를 굉장히 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또 사실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그 개발 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가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이룬 것도 사실이죠. 꼭 뭐 어떤 정책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뭐 농업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발전을 한 게 기본적인 이제 그 바탕이겠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공부였습니다. 자, 한국이 그 조선시대부터는 과거 제도가 본격화가 됐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뭐 천민도 과거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관료가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어떤 입신양명, 뭐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50년대, 60년대는 뭐 산업적 기반도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집안이 하나 일어서기 위해서는 잘 공부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어떤 한 집안 또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시가 있었죠, 그죠?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행정고시, 또는 뭐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진학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국의 교육열이 현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열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그런 1차적으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된 분들이 자신의 부를 좀 더 유지하고 또 내 자식이 더 잘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육열이 점점 강화되는 또 추세에 있습니다. 자, 공부 외에 또 한국인들이 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교적 쉬운 방법이 부동산이죠.
자, 과거에는 이제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우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뭐 공장 부지랄지 뭐 택지랄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뭐 어디 뭐 산업 단지 들어간 데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뭐 아파트 택지로 이용이 돼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뭐 어디에 이제 아직 주목받지 않은 싼 땅을 구입해서 이제 비싸게 파는 이런 식의 이제 부의 그 방법이 부의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본격적으로 아파트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파트들이 뭐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만나서 처음에 입주했을 때 가격보다 이제 굉장히 뛰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라는 것이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시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부동산만 해도 뭐 몇만 개가 있고 뭐 신도시가 이루어진다, 뭐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부동산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흐름이 꺾이고 이제 부동산으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려운 또 시기가 됐죠. 자,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 자, 한국의 연예 산업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제 한류를 기반으로 크게 발달을 하면서 뭐 아이돌이라든지 가수라든지 뭐 이제 배우 이런 쪽을 내 아이들에게 이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생겨서 상당히 또 많은 또 연예인들이 또 양산이 되고 또 이제 기획사 시스템이 또 정립이 되고 그렇죠. 뭐 지금도 그 아이돌 중에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힘든 연습생 생활을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예계 쪽이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박세리 퀴즈라든지 뭐 박찬호 퀴즈, 뭐 김연아 퀴즈 등등 한국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미디어 환경이 이제 유튜브로 바뀌면서 초반에 유튜브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에 뛰어든다든지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코인이 돈이 되는구나, 주식이 돈이 되는구나, 뭐 외국 주식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 왔고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레드오션이 됐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를 추구해 왔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죠. 뭐 나라 자체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요.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나아진 살림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부를 추구하면서 갖게 된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은데 그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거고요.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많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여러 그 갈등, 계층 간 갈등이라든지 남녀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사회 그 분열로 또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인들이 이제 부를 추구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제 카네만의 연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1억을 준다. 자, 받으시겠습니까? 받죠, 당연히. 자, 100% 1억을 주는 이제 A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선택지는 1억을 내가 받을 확률이 89%고요. 5억을 받을 확률이 10%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할 확률이 1%예요.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B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대부분 A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확보된 이익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라는 카네만의 연구인데, 주장인데, 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분의 이론에 어긋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5억을 받을 확률로 10%가 된다. 그럼 B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B에는 분명히 내가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1%기는 해도. 그리고 1%라는 확률이 그렇게 적은 확률은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1명은 걸리는 확률입니다. 자, 근데 한국인들은 나는 1%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한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은 그 현대사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땅이 어디 보상 들어가지고 이제 벼락부자가 됐다.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나도 될 수 있지, 나도 운만 좋으면 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제 한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은 높은 기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이제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한 조사인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억 정도, 28억 6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한국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한국인들은 46억 원, 46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미국과 한국의 이제 GDP라든지 국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부자도 많고 더 나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거의 2배에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조건에서 내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운 조건을 내가 이루어야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것이 안 되는, 46억 5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한 투자 회사에서 한 조사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통계적인 기준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50%에 해당하는, 49.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빈곤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통계적으로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79%가 내가 빈곤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일단은 높은 기준 때문이죠.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자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46억을 못 갖고 있으니까요. 높은 확률로 못 갖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마음의 습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유행처럼 나오는 소위 평균 올려치기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중산층 가정, 이런 모습이 실제 통계적인 중산층의 모습보다 훨씬 잘 사는 쪽으로 이미지화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저 정도는 살아야 중산층 아니야? 라는 기준이 서울시 안에 3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라든지 차는 몇 cc 이상이라든지 한 달에 월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기준이 실제보다 이제 높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자기 봉급이라든지 내가 사는 그런 삶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월급 받아서는 부자가 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정통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코인이랄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
자, 뭐 영끌, 비투,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 자, 투자를 할 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절대 건강한 투자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마음의 습관 중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습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조급한 거죠. 내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저기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뭐 하루의 일상이랄지 내가 앞으로 어떤 뭐 삶의 목표라든지 이유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또는 나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뭐 가족, 나의 아이들, 뭐 배우자 이런 사람들과 이 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 보다는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어. 빨리 내가 부자가 돼야 이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조급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자 되기보다는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좋습니다. 또 그런 문화적인 욕구와 절박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러한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는 것이죠. 제 20세기, 21세기 초반부터는 뭐 이제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거의 이제 80년대, 9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제 그때 부를 축적한 이제 기성세대들까지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도 침체가 되고, 어떤 새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선진국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청년 세대들의 좌절은 이제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그 유토리 세대라든지 뭐 영국에서 이제 실버 스푼이란 얘기가 사실 영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청년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어렵고 이제 타고난 그 은수저를 문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잘 사는 세상이 됐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 용어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2010년대경에 이게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뭐 중국이랄지 또 지금 개도국,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개도국에서도 이제 청년 세대들의 좌절은 큰 문제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이러한 그 부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뭐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 자체가 그 전쟁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6.25 이후에 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가요? 뭐 그 정도 한 두세 세대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강하고 계층의 고착화에 대한 반발도 심하고 한 것이 오히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뭐 생존해 계시는 세대에서 그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뭐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거의 뭐 두 세대 안에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이런 분위기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가 70년 정도 경험한 이 사이클 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로 베이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답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흐름 내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기준은 되게 생각하기 힘들죠. 사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뭐 한국 사회가 뭐 아직도 굉장히 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런 기준을 넘은 사회거든요, 한국 사회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습관상 항상 나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비교를 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0억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고 공과금 낼 수 있는 거 다 내고
어느 정도 소비, 먹고 싶은 거 가끔씩 사 먹고, 매끼 오마카세를 가진 못하겠지만 가끔씩 뭐 생각날 때 사 먹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도 뭐 국내 여행 정도 가까이 뭐 갈 수 있고, 그 정도면은 기본적인 어떤 삶의 최소한의 조건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게, 제가 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학비 많이 드시겠어요? 막 몇백 들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백 들죠라고 생각하면은 끝도 없죠. 뭐 600만 원까지 쓰는 집도 봤는데,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다 쓸 수 있는 돈은 없죠.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지만 애들 학교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일이긴 하죠. 내 어떤 삶의 기준이 나한테서 나오게 되면 이게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를 한다고 속이 상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나 이 정도로 살면 된다. 내 아이가 뭐 우리 사회에서 뭐 1%가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뭐 부모가 그러면 되느냐. 부모가 그럼 어때야 됩니까? 사실 이런 기준들이 외부에 있다는 거죠. 누가 정한지 모르는 이 외부의 기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우리 주변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